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이상하죠.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또 한 손에 다육이 들고 이 넣다 뺐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생전 처음 베란다 카메라를 좀 고정을 시켜봤어요. 원래 장치가 다 있고 한데 제 베란다가 워낙 좁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나무 선반을 놓고 제가 저면 가스통도 항상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제 베란다가 진짜 닳고 달아요. 오늘은 조금 출사가 있어가지고 낮에 출사 끝나고 키핑장에 들르기가 시간이 어정거려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사실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조금 펑크가 났다고 할까요? 늦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를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금 해가 떨어지기 좀 해 떨어질 무렵 요런 시간에 제가 집에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정이 있을 때는 제가 저녁을 좀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 끝나고 나면 저녁을 아예 해결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또 보통 때는 또 평일 같은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주말에는 또 주차난 때문에 일찍 들어와야 돼요. 6시까지 들어와야 어떻게 그냥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석탱이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주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모처럼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안 보여드린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돌기 롱기시마랍니다. 마이크를 오늘 장착하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소리가 작을지 모르겠어요. 돌기 롱기시마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오늘 아침에 하엽의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아직은 물타임이 안 됐는데요. 물타임이 한 며칠 이번 주말쯤 물타임을 조금 해야 될 건데 제가 그 칼슘제를 좀 주려고요. 칼슘제도 올해는 진짜 제가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가지고 칼슘제를 챙겨주려고 하니까 또 이 하엽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좋고 바람도 좋고 또 물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물텀을 길게 하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하엽이 많이 져요. 그래서 하엽 정리도 조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서 아이고야 어설프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진짜 이거 쉽지 않네요. 왜냐면 베란다가 조금 넓으면 저 편안하게 책상하고 의자 갖다 놓고 좀 이런 거를 좀 느긋하게 앉아서 하고 싶다고 할까요? 언젠가의 그 노망이었어요. 카메라가 없이 한다면 저도 여유롭게 하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네요. 오늘 그래서 평소에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또 제가 그 천물을 분갈이한 아이들을 여기저기 놓치는 바람에 천물을 주는 아이들이 섞여가지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담그려고요. 요거는 케라시스라는 아이랍니다. 수영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데 색감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장표로 아직 천물을 안 준 상태라 오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저면 관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울 텐데 이렇게 저면 관수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담근 아이들은 지금 제가 꺼내놔가지고 놨는데 물을 탱탱 먹었어요. 반나절 정도 담궈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 아이는 뭐냐면 퍼플 틴트 몬스터. 퍼플 틴트 몬스터. 물을 땡땡 먹으니까 아주 탱글하니 이쁘죠. 요게 자줏빛으로 이 자체적으로 요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뭉클 세라믹 화분에 달아서 요거는 이제 건져놨고 아침에 나갈 때 담궈놨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 건져놓은 애들이에요. 요거는 최근에 데려놓은 이거 7빛깔 다육에서 나오는 난분이라는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오늘 출사 갔다 온 데가 요 7빛깔 다육이거든요. 요 화분이 다시 또 왔고 새로 또 그 손가락분하고 그거보다 사이즈 조금 큰 게 왔는데 이게 굉장히 가붓하고 얇아요. 얇고 가성비도 좋아서 진짜 좋거든요. 요 아이도 제가 거기서 데려온 아이인데 명찰을 다 이거에 구슬공주 이게 오렌지색으로 색이 좀 들었었는데요. 물을 한 2번 정도 주고 나니까 색이 좀 빠지긴 했는데 뿌리 활착이 하긴 했어요.
아침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담궈 놓고 갔더니 그 물을 먹고 이렇게 탱글하니 괜찮은 것 같네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크레용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항상 보면은 좀 부족한 듯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위에 상면에서 뿌려주면 그런 식으로 먹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 저면관수를 하더라도 너무 푹덩 담그는 거 있죠. 물 높이를 깊게 해가지고 화분을 충분히 담그는 거, 이거를 하면 조금 위험 싫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물의 높이를 낮춰가지고 하는 게 좋답니다. 하엽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많고요. 아이고 제가 제 카메라를 이게 습관이 안 돼갖고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 베란다가 워낙 좁아가지고요. 카메라를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이걸 그전에도 몇 번 좀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쉽지 않아요. 워낙 좁아가지고 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운심폭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쁘죠? 이거 핑크루비 얼굴이 조금 그전에 봄 가을 때보다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생각보다 하엽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 요런 아이들은 괜찮고, 제가 요런 아이들 보여드릴까요? 이 식물 생장등도 이게 골고루 가지 않거든요. 켜주는데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꽃 모양으로 아주 이쁜데요. 이거 뭐냐면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제가 베란다에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자유로운데 구부리고 앉으면 제 엉덩이에 이 다육이 화분들이 걸려요. 그래서 엎어먹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엎어먹었죠. 깨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려면 위칸에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제가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그 폭이 안 나와요. 제 베란다에. 그니 제가 철제 선반을 저렇게 녹슨 거를 좀 교체를 하려고 그래도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요. 제일 폭이 작은 그 대신에 다육이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선반을 골라야 되는데 고를 수 있는 폭이 없더라고요. 한 달 내내 뒤져봐도 그런 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요거 옥나비예요. 제 베란다에 옥나비. 진작에 키핑장에 갔을 줄 알았죠. 저 구석에다 놨더니 얘가 웃자라서 이래요. 웃자라가지고 최근에 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요 생물 생장등 좀 가까이다가 놨거든요. 논지 한 2, 3일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다져지긴 했네요. 이거는 빵떡이가 돼가지고 아주 안 예뻤었는데 글쎄요. 이게 키핑장에 가면 금방 다져질 건데 야 이게 좀만 있고 이뻐해가지고 제가 키핑장에 못 데려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옥나비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을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아이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퓨비센스예요. 이제 꽃이 다 져가지고 꽃대를 다 잘라주고 요거 하나 남겨놨는데요. 요거 마저 하나도 잘라주네요. 이 퓨비센스는 꽃을 다 보고 나서 색이 이렇게 이쁘죠. 보라색이. 이거 원래는 이제 여름 되면 이게 초록이가 돼요. 초록이가 되는데 가을 되면 이 폭표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입장이 지금 들쑥 날쑥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안쪽에서 있는 거는 조금 다져져서 나오는 거고 처음에 농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길쭉길쭉해서 그 농장에서 성장만 시킨 그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물을 마디게 주고 하다 보니까 입장이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새로 나오는 거는 짧게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식물등을 그나마 사용을 하니까 이 퍼플색을 안 빼고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여기가 이제 연두하게 되긴 하지만 가을 되면 이 색깔을 다시 볼 수 있고 꽃도 보고 그런답니다. 라디칸스하고 퓨비센스는 꼭 키워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절마다 꽃도 보고 색도 보고. 제가 이거 화분을 이렇게 잠깐 화분이 멈춰 있잖아요. 카메라를 건드리면 흔들흔들합니다. 이 하엽도 띄고 오늘 여기 베란다에서 노닥거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데블루션 데려다 놓고 진짜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죠. 이게 오렌지 톤으로 색이 싹 들어가지고 그렇게 왔었는데 색을 한바탕 싹 빼고 초록빛으로 되었다가 봄에 좀 색깔이 조금 들었다가 그리고 요즘 다시 색깔이 좀 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수영 얼굴은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하엽 정리를 책상에서 제가 그나마 공부방 한다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하니까 그나마 이제 하엽 정리가 조금 되는 편인데요. 그래도 좀 인기에서 좀 벗어나서 선택을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하엽을 잔뜩 갖고 있어요. 제가 요 미니걸이 돼 있는 아이들도 지금 꺼내질 못하고 저 혼자만 넣었다 뺐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바람도 시원하면서 또 제가 여기 저면관수통에다가 물도 바로바로 담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의 진행이 좀 빠르다고 할까요? 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책상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짝꿍한테도 좀 눈치가 배요. 그리고 요 베란다에서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도 사용을 안 해서 제대로 들리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편집할 때 볼륨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촬영을 마치고 저 여기 앉아가지고요 저녁 내내 이게 식물등이 있어가지고 한해서 다육이들 볼만해요. 레볼루션 이쁘죠? 아직도 이렇게 작은 얼굴 하나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지금 이 다육이를 쳐다보고 화면을 안 쳐다보니까 초점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화분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분갈이만 해놓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딱 사라지고 안 보여드리니까 그 아이 살짝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제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꾸려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베란다 큰 데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굴뚝 같은데 제가 짝꿍한테 한 번씩 좀 졸르거든요. 근데 짝꿍이 나이 생각하라고 베란다 큰 데로 이사를 가면 그 베란다에 또 다육이가 꽉 차가지고 그래도 또 좁다고 할 거라고 넓게 쓸 것 같으냐고 크면 큰 대로 또 다육이 꽉 채워가지고 또 좁다고 또 이사 가고 싶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키핑장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그리고 제가 키핑장 테이블을 되도록이면 이제 저 혼자 하니까 더 늘리지 않으려고 이제 나눔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나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또 유튜브도 다육생활 못지않게 제가 다육생활하고 유튜브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다 버리질 못해요. 두 개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정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은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선택을 못하고 다육이도 포기 못하고 유튜브도 포기 못하고 이 이쁜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다육이가 몸과 마음을 조금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육이 키우고 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됐다. 바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이것저것 요구량이나 잔소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걸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니까 아이들도 편한 것 같아요. 뮬리 뮬리예요. 편집할 때는 제가 끊어서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할게요. 안 보여드릴 아이들이라 뭐 새롭게 다시 들어온 아이들일까 하고 초보마님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베란다에서 여기 밑에 칸에 있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좀 들어온 지 오래된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거. 이 창은 거의 제가 이제 키핑장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사랑댐하고 글쎄요 사랑댐도 사랑이지만 이 수영이 망가뜨리지 않고 이쁜 색깔을 봐주고 그 이쁜 모습으로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끼고 있으려고 하는데 워낙에 자리가 좁다 보니까 저도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보면은요 제가 저 구석 안쪽으로는 자리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 손으로 자꾸 카메라를 건드려 가지고 흔들흔들하네요. 그래도 만지면 더 흔들릴 것 같아 갖고 요거는 뭐냐면 주피터 금 철학
주피터 금 철화 이런 게 베란다에 있었어요?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카메라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꾸 이 카메라 초점에서 좀 벗어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 커피 한 잔을 저 창턱에다가 하나 놓고요 마셔가면서 오늘 저녁 내내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서 달기들 정리하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의자를 살짝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요 다리도 저리지 않고 좋으네요. 요거 제가 보여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쁘죠? 이쁩니다. 이게 데려다 놓은 지 꽤 됐어요. 근데 색도 안 빼고 요거는 저 우익칸에 있었는데 안 본 사이에 요게 식재할 때 요 아가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엉덩이 밑으로 아가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마테우스예요. 마테우스. 보면 화분도 그렇고 보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물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면가스통에 요거 글쎄 담궈 놓은 지 제가 저녁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물을 조금 먹은 것 같으네요. 이 저면관수가 편한 게 이게 다육이들한테 얼굴에 수분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마사가 좀 떨어져서 지저분하긴 하지만 요거는 릴리패드거든요. 릴리패드도 노란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하엽 정리를 해가지고 얘가 마르면은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윤기가 없어요. 좀 칙칙해 보이는데 그래도 창가 쪽에 나가지고 이게 약간 그 빵떡이처럼 됐고 여기가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 벌써 아가들이 커가지고요 얘가 생장점 없는 데서 생겨난 엄마 얼굴이고요 이렇게 많이 컸죠. 여기가 이 얼굴 하나였거든요. 요 얼굴 하나였는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자구가 한 5개 정도 나와가지고 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물이 고프더라고요. 자구도 엄청 많이 생겼고 반대쪽으로도 자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엽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면관수로 이렇게 담궈놨어요. 아이고야 저 이거 올해 카메라 켜놓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환엽 글로리아. 이 환엽 글로리아가 목대가 길고 이게 그 화분이요 포트 화분이 한 13cm 어마무시하게 큰 화분에 있던 아이예요. 근데 요거를 줄여가지고 이 본봉 화분이 8cm거든요. 직경이 8cm 화분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많이 말라가지고 말랑말랑 하길래 아침에 나갈 때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이 살짝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일 때 이 꼬지를 아침에 꽂았어요. 꽂아가지고 얼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굳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달 정도만 꽂아 놓으면 이 수영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글쎄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로 해서 수영을 교정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수영을 교정을 해도 괜찮아요. 글로리아도 물을 아주 적당히 먹었다고 할까요? 이게 상면관수하고 틀린 게 이 다육이들이 물이 묻어가지고 상처로 통해서 이 목대라든지 물음병 뭐 이런 게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라피네 철화예요. 라피네 군생 조그만 거는 제가 저 선반 꼭대기에서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100분 입은 아이 중에 제일 이쁘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라피네 철화는 저 바깥에 아래층 미니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많이 커가지고요. 처음에 뿌리 성장을 활착을 못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내놓고 비를 맞췄잖아요. 그런데 많이 컸고 이게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철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용을 틀어야 돼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여기 빈 공간 있는 데를 메꿔줘야 되는데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더 이상 못 나가면 이쪽으로 틀어요. 틀어가지고 여기 공간을 아마 메꿔줄 거예요. 보태서 철화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물론 키핑장에서 대품으로 키울 수 있지만 이 베란다에서는 사이즈를 작게 그리고 이 수영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화분을 좁게 작은 걸 써야 얘가 갈 데가 없어서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 빈 공간을 맞추게끔 채워주게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쌩얼이 터지든지 철화가 또아리를 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예뻐졌어요. 사실은 이쪽이 앞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음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서 이렇게만 보여드린답니다. 아침에
저 아래 칸에 있는 아이를 좀 보여드렸더니 그동안 안 봤던 아이들을 보여줘가지고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하엽 정리해서 생각난 김에 그동안에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게 오니스 철화인데요. 이것도 이게 토리 화분인가? 그 화분으로 이것도 좀 있는 화분이죠. 그런데 인기몰이 밀려가지고 밑에 칸에 이제 내려와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야, 이 하엽 정리도 하려니까요. 제가 이 팔꿈치가 이 유리창이 지금 딱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한 번만 요것만 해 보여드리고 그래도 그냥 하나씩 그 밀접 촬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좋으네요. 햇빛도 없고 날도 시원하고. 자, 여기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초음아님들한테 하엽 정리를 지금 여름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공중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났는데 얘가 이 뿌리가 여기에 꽉 찼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냐면 다육이 성향이 원래가 공기뿌리를 이렇게 잘 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철화 같은 경우도요. 이 물을 흡수하는 이 몸판, 얘가 만약에 외목대라고 하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간이 공간이 많지 않고 요 얼굴이 큰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입장이 많을 경우에도 이 공기뿌리가 많이 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공기뿌리가 이렇게 나면 한두 번쯤은 이걸 전부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특히 이게 날이 덥고 수분량을 많이 요구하고 성장을 할 시기라 이 공기뿌리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물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공기뿌리를 많이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이 흙 속 마사토에서 뿌리가 이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가. 그런 것도 이렇게 전부 제거해 주세요.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거를 제거한 다음에는 바로 물 주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상처가 생기는 대로 물이 타고 들어가면 병균이 침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제거를 딱 해주시면 이제 그 이상은 심하게 안 나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뿌리가, 이 공기뿌리가 많으면 뿌리 역할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을 안 해요, 일을. 근데 이거를 수시로 제거를 해주면 흙 속에 있는 뿌리가 나 대신 일을 해줘야 될 뿌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밑에서 뿌리가 활성화되어서 물을 열심히 흡수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공기뿌리 같은 거를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물이 고프면 이런 증세가 더 심하거든요. 물이 고프면 자기 몸에 있는 이렇게 입장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엽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름에 성장 시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거나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확률보다도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성장 시기라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한두 번 정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런데도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뿌리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또 건드렸어요. 그런 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엽 정리, 공기뿌리 정리 요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물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지 이렇게 낮은 저면 관수로 이제 담궈놔야 되겠죠. 근데 여름에는 푹 담그지 말고 요렇게 배수구멍에 뿌리에 요렇게 닿는 정도, 여기 닿는 정도만 이렇게 담궈놔요. 요렇게 담궈 놓으면 반나절 정도면 이 아이가 물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위에 상면에서 물을 뿌려줄 때 그 더운 날에 상처로 인해서 감염되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저면 관수로 해서 관수를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탈이 날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런 시기가 적당하지, 진짜 고온에 베란다가 35도 이상 막 올라갈 때 있죠. 그런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면에서 아주 진짜 목숨 유지할 만큼만 이렇게 흙 가수로 이렇게 둘러서 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요즘 같이 아직은 온도가 괜찮아요. 그런 때는 이렇게 한 달 전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올 겨울에
동해 입었던 골드 섀도우 정말 예쁜 골드 섀도우를 키우다가 밖에다 내놓고 얼려버렸잖아요. 안에 들여놓는 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완전히 다 보내신 줄 알았죠. 자구 3개를 건졌어요. 원래는 자구 2개를 건지고 요거 하나는 좀 시원찮았었는데 이거 저면관수하고 봄에 이렇게 다시 심어주고 나니까 자구 3개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 건졌죠?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저는 아팠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엽 정리를 조금 해주고 저면관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물 생장등을 하나 건드렸더니 불이 꺼졌네요. 이렇게 야 이렇게 이쪽 손을 움직이면 카메라를 건드리고요. 저쪽 손을 이 화분들은 손을 움직이면 식물생장도 스위치를 건드려요. 아이고야 진짜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진짜로 베란다가 진짜 한 10평 되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시골로 전원생활로 이렇게 가볼까요? 아 근데 우리 짝꿍은요 병원하고 은행하고 멀으면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답니다. 어쨌든 골드 섀도우가 이렇게 동해 입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꽃대 올리는 거 보세요. 귀엽고 이쁘죠. 한도 없는 것 같아요. 물도 좀 주고 얘 물 엄청 좋아해요. 얘는 여름에 비 맞춰도 되고 저면관수 이렇게 만 1박 2일 동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야 뭐 또 건드린 것 같아요. 안녕.